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오과 문화 차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식사 문화에 대해 공부했었죠. 오늘은 생활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짜자잔! 네, 드디어 우리 드림소어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모두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한국어 강의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발생한다면 전에 채널 소개 영상을 통해 약속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자막으로 강의 영상을 번역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생활 문화와 관련된 어휘와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일 텐데요. 결혼식, 장례식. 결혼식은 기쁜 일, 축하할 일이죠. 그리고 장례식은 위로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은 경사, 그리고 안 좋은 일은 조사, 합쳐서 경조사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위에 드라마 영상 링크를 걸어둘게요. 드라마 영상을 통해 한국의 결혼식과 장례식 모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의 아저씨 드라마 영상을 보면 조문객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고인의 명복을 비는지 그리고 또 상주에게 인사를 하는지 장례식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축의금을 내다, 조의금을 내다. 좋은 일, 축하할 일에 돈을 내는 것을 축의금이라고 하고 안 좋은 일, 위로가 필요한 일에 돈을 내는 것을 조의금이라고 합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밥을 사주다. 한국에서는 특히 대학교에 가면 선배가 후배들에게 밥을 많이 사주는데요.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있나요? 아니면 음식값을 각자 내다. 모두 자기가 먹은 음식값을 각자 내는 문화인가요? 다음, 한턱 내다. 기쁜 일, 축하할 일을 맞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나 음료들을 대접하는 것을 한턱 내다 라고 합니다. 존댓말을 하다, 반말을 하다 또는 말을 놓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존댓말을 할지 반말을 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영상 속 사람들이 반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물어보는지 같이 대화를 들어볼까요? 자기가 알아서 천천히 알아서. 그럼 남녀 사이에 말 놓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그거는 편하신 대로. 그래? 네, 말을 놓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물은 후에 반말을 시작하고 있죠. 자, 그럼 지금 공부한 어휘와 표현을 가지고 대화를 들어볼까요? 대화 2. 대화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 한국에서는 결혼하는 친구에게 무엇을 줘요? 둘째, 한국에서는 보통 어디에서 결혼식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대화 2. 수진 씨, 제가 한국 친구에게서 청첩장을 받았어요. 결혼하는 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하는 게 좋아요? 한국에서는 선물을 하지 않고
결혼식 날 축의금을 내요. 축의금요? 축의금이 뭐예요? 축의금은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주는 돈이에요. 그런데 친구 결혼식은 어디에서 해요? 제 친구는 호텔에서 해요. 미국에서는 결혼식을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도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호텔이나 결혼식장을 빌려서 해요. 잘 들었어요? 같이 대화를 보겠습니다. 수진 씨, 제가 한국 친구에게서 청첩장을 받았어요. 여러분, 청첩장이 뭐예요? 네, 결혼식에 오라고 초청하는 카드를 청첩장이라고 하죠. 보통 청첩장 안에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결혼하는지 결혼식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결혼하는 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하는 게 좋아요? 한국에서는 선물을 하지 않고 결혼식 날 축의금을 내요. 한국에서는 결혼하는 친구에게 선물 대신 축의금을 줍니다. 축의금요? 축의금이 뭐예요? 축의금은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주는 돈이에요. 그런데 친구 결혼식은 어디에서 해요? 제 친구는 호텔에서 해요. 미국에서는 결혼식을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도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호텔이나 결혼식장을 빌려서 해요. 맞아요. 점점 더 다양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화 내용 모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 보니까 미국에서는 결혼식을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의 결혼식 장소를 비교하면서 는데를 사용했어요. 오늘은 이 문법에 대해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는데, 은데. 전에 선생님과 함께 세종한국어 3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 문법을 이미 공부했어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뒤에 이어서 말할 내용의 배경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는데와 은데를 공부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처럼 비가 오다, 축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는데 축구를 할 수 있어요? 뒤에 이어서 말할 내용의 배경 또는 상황을 나타내는 는데, 은데를 공부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 외에도 는데, 은데는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공부할 은데, 는데는 바로 이 대조의 의미입니다. 동사, 형용사, 명사 더하기 이다 뒤에 붙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대조를 이룸을 나타냅니다. 그때 봤던 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동생, 형. 동생은 키가 커요. 형은 키가 작아요. 동생은 키가 큰데 형은 작아요. 다른 예를 볼까요? 어제, 오늘. 어제와 오늘 날씨가 아주 다르네요. 어제는 과거니까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겠죠? 어제는 날씨가 맑았는데 오늘은 흐려요. 여러분 알겠어요? 이 문법이 잘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선생님이 위에 링크를 걸어 둘게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에 공부했던 문법이니까 바로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연습 1번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보기 여기 서로 대조를 이루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음식 값을 각자 내다. 선배가 후배에게 밥을 사주다. 어른에게 존댓말을 하다. 그런 언어 문화가 없다. 연극을 좋아하다. 연극을 안 좋아하다. 예전에는 테니스를 치다. 요즘은 테니스를 못 치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한국에서는 선배가 후배들에게 밥을 사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음식값을 각자 내는데 한국에서는 선배가 후배에게 밥을 사줘요. 여러분 좀 긴 문장이지만 는데를 사용해서 연결할 수 있겠어요? 다음 2번. 프랑스에도 존댓말과 반말이 있어요? 여러분 동영상을 멈추고 먼저 풀어보세요. 모두 풀어봤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답을 맞춰볼게요. 아니요. 한국에서는 어른에게 존댓말을 하는데 프랑스에는 그런 언어 문화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문장을 연결했어요? 다음 3번도 동영상을 멈추고 꼭 먼저 풀어보세요. 수진 씨, 연극 좋아하지요? 저한테 연극표가 2장 생겼어요. 남자친구하고 같이 가세요. 고맙지만 다른 사람 주세요. 저는 연극을 좋아하는데 남자친구는 연극을 안 좋아해요. 마지막 4번. 치엔 씨, 대학교 때 테니스를 많이 쳤지요? 요즘도 테니스를 많이 쳐요? 아니요. 예전에는 테니스를 치다, 치었는데, 쳤는데. 예전에는 테니스를 쳤는데 요즘은 테니스를 못 쳐요. 지난달에 다리를 좀 다쳤거든요. 여러분 모두 알겠어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결혼하는 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줘요? 그리고 보통 어디에서 결혼식을 해요? 댓글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